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TV입니다. 요즘 탄핵 정국에서 계속 정치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체포당하고 구금당하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대통령께서 내린 것은 계몽령이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고 나라의 어떤 어려움과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최소한의 공명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위기의식 같은 것을 깨우쳐준 어떤 계몽령이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탄핵 정국을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자기 자신의 어떤 안위와 목숨까지도 던져버리고 정말 구국의 일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서 검찰총장 시절 또는 검찰 시절부터 이 부정선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조리를 캐려고 노력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대통령에 되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수정하려고 하니 대통령마저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당 역적 무리들이 탄핵 드라이브를 계속 1년 동안 쳤지 않습니까? 29명의 장관, 국무위원, 요직들의 인사들을 다 탄핵을 시키고, 그래서 행정부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하고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국군 통수권자의 어떤 통치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들어서 이제 야당 역적 무리들이 이제 내란죄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이제 정말로 대통령에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안간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속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카르텔, 부조리한 카르텔, 그것이 저는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에 인용되고 대통령으로서 직위 해제가 되고 끌어내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 먹이사슬 구조에 있어서 가장 상층부에 해당하는 판사 카르텔,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판사 조직들이 관여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를 캐고 또 그 판사들의 부조리를 캔다는 것은, 그거를 도려낸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아성이기 때문에 대통령마저도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조직에 있어서 비밀 결사 조직이 바로 판사 카르텔이고, 이 판사 카르텔이 또 국회 입법 카르텔과 연관되어 있고, 종북 좌파들하고의 또 연관이 되어 있고, 친중 세력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요즘 모든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만, 이런 그 먹이사슬에 있어서 가장 큰 포식자들인 이 부조리한 카르텔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칼을 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위험하다, 목숨마저도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으로서 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으로서 하야하게 되면 진짜 그 경호처가 이제 경호가 해제되는 상황이면 저는 그 목숨마저도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조리한 카르텔들은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부조리한 카르텔은 너무 공고하고 이 비밀스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애국 시민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전국적으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뭐 서울권,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애국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또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보수층들에서는 이런 그 국민들의 저항을 보고 희망적이다,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위험한 그 대통령께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조리한 카르텔은 이번에 어떤 수단을 쓰서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저는 그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낸 게 뭐냐면, 우리가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 대한민국 사회를 혁명하기 위해서 첫 스타팅을 끊었습니다. 정말 그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항쟁하게 하기 위해서, 혁명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본인의 어떤 안위와 생명마저도 던지고 그렇게 초유의 어떤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통령의 그런 충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항쟁해야 되고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설마 이렇게 그 집회를 하다가도 폭력적인 사태, 뭐 폭동이 일어날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어떤 폭력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경찰들이나 검찰들은 앞장서서 체포하고 또 구금하려고 들겠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저항하고 항쟁하게 되면 4.19 혁명 때처럼 한계에 부딪히게 됨으로써 결국은 뜻을 굽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광화문에서 애국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광화문에서 항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거기서 집회만 할 게 아니고 움직여야 됩니다. 광화문에서 일단은 모였을지라도 헌재를 주변으로 계속 행진을 해야 됩니다.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속 구호를 외치고 계속 포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 놓여있는 바리케이트를 걷어내고 또 경찰들이 그 바리케이트를 치고 인해 전술로 겹겹이 쌓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뚫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헌법재판소를 점거를 해야지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지 헌법의 그 재판소를 점거해서 우리가 판사들을 끌어내려서 그 부조리한 판사들의 대표격이 되는 판사들을 끌어내려서 우리가 국민의 이름으로 끌어내려서 불법적인 이 상황을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 국민혁명으로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국민혁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다음에 또 점거를 해서 국회를 우리가 국회관에 들어가서 우리가 국민총회를 개최하는 그런 어떤 그 혁명적인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다시 이런 기회를 맞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국군 통수권자로 또는 행정수반으로 존재할 때, 직위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 국민혁명을 시도해야 되고 이 국민혁명을 성공을 해야지 대통령의 직위가 사라지고 대통령이 국민 대통령으로서의 자리를 끌어내림을 당했을 때 우리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국군도 우리 국민혁명에 도움을 줄 것이고 또 미군도 우리를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탄핵 정국 이 상황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유혈혁명을 각오하고 우리는 싸움을 시작해야지 그냥 집회만 하면 된다, 모여서 성토만 하면 된다, 뭐 탄핵 반대 뭐 외치면 된다, 이거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미온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면 이 게임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우리는 다시 종북 좌파 친중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리더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과연 정말 국민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오히려 부역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화문에서부터 그 집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냥 서울시청 광장까지 가득 메우는 상황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인원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거의 뭐 한 10만 명 정도 이상 되는 군중들이 모이는데요. 저는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매주 모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냥 대통령께서 체포 구금 당하는 이 비상식적인 비현실적인 상황이 부조리한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성토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리더 되시는 분들은 광화문에서 그렇게 머물러서 가두리 양식장에서 하는 것처럼 집회를 하지 마시고 헌재를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재를 점거해서 우리가 혁명의 전초전이 되는 그런 기점을 만들어야 되지, 뭐 대통령이 탄핵 대모 나서 그렇게 계속 하실 것입니까? 지금 오늘 바로 당장 혁명을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이 혁명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야 혁명이 시작이 되는 거지, 무슨 모여서 집회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모이는 거니까 어차피 대한민국을 리셋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살아 계실 때, 직위가 살아 계실 때 이 혁명을 시작을 해야지 혁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깨끗하게 종북 좌파 친중 세력에게 그냥 물려줍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혁명을 할 거 아니면 국민들 괜히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친중 좌파들에게 물려 주는 게 저는 우리가 어찌됐든 끝날이라고, 이 상황이 끝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덮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이 뜨뜻미지간 이 상황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가 전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정말 투쟁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애국 시민들을 이끄는 수만 명의 리더라면은 저는 지금처럼 집회하지 않겠습니다. 초유의 이런 상태는 대한민국이 정말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